한국 전통음악 특강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송지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옛 음악과 그림, 음악 도상학의 세계입니다. 그림 속의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는 음악과 관련된 그림이 있을 경우 그 그림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음악의 그림 읽기, 음악 도상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음악 도상학이란 게 무슨 학문 영역일까요? 영어로 뮤지컬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그림이나 조각 등 여러 시각 미술에 묘사되어 있는 음악 관련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옛 악기라든지 음악을 어떻게 연주를 했나, 연주 실제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을 음악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바로 음악 도상학이라고 합니다. 음악 관련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림에도 나와 있을 수 있지만 벽화라든지 향로, 사리함, 토우, 또 석탑에 있는 부조, 또 범종 이런 데에도 다양한 음악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 음악 도상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미술사 분야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입니다. 미술사 연구 분야에서 이 학문적인 방법론인 도상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음악을 읽는 거라서 음악 도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언, 아이코노그래피라는 말은 원래는 그리스어 아이코노그라피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이콘이란 걸 많이 쓰잖아요. 아이콘은 모양을 의미하고요. 그라피아가 기록을 뜻하는데요. 이 아이콘과 그라피아를 합성한 말이 아이코노그래피가 됐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의 도상학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각 예술 작품에 담긴 주제와 상징을 설명하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학문이 넓은 의미의 도상학입니다. 이 미술사에서 이 도상학의 연구 방법이 하나의 학문 갈래로 등장한 것은 그리고 독자적인 영역을 점유한 것이 19세기의 일인데요. 사실은 학문의 하나의 영역을 차지한 것은 19세기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도상학을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훨씬 그 이전부터 시도가 됐습니다.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 정신의 부활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해석하지 못했던 또는 새롭게 해석해야 할 여러 그림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많이 생겨나죠. 특히 이제 성서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신화, 또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헌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이 도상학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도상학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그림들을 풀어낸다고 한다면 외연적인 외부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림이 품고 있는 여러 상징, 또 내용, 특별한 정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작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작품은 그 시대의 정신적인 상황까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도상학의 중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술사 분야에서 여러 연구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음악사를 비롯한 여러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이 도상학적인 연구가 유용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서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좀 비교적 늦게 한 80년대에 이런 방법론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여러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도상학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상학의 역사는 사실은 관념사에 속합니다.
이 현대어로 미술 작품의 내용적 서술 그리고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서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양에서 도상학적인 연구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16세기 후반입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정신이 부활하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그림으로 묘사된 그런 작품들이 양산되죠. 그런 작품들을 해석할 때 그런 도상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동원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18세기가 되면 또 새로운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고고학적인 발굴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개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지역에 보존이 되어 있는 여러 유물, 유적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런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음악 혹은 도상학을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세기로 가면 특별히 스위스의 성 갈렌 수도원에서 1971년에 국제음악도서관협회에서 음악 도상학을 위한 국제기구가 발족이 됩니다. 국제음악도상학 자료협회가 결성이 되면서 이 도상학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의 성 갈렌 수도원은 사실은 문서 보존을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는 수도원이라서 그곳에 있는 여러 도상 자료들은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비정기적으로 국제음악도상학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학회지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발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0년대에 우리 1세대 한국 음악학자들이 여러 음악 관련 도상 자료를 활용해서 논문도 쓰고 저술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도상학적인 방법론에 의하다기보다는 그림을 도상자료, 보조적인 도상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음악 도상학이라는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음악 도상학의 유용성, 얼마나 유용한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림 자료 하나만 보아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자료 하나는 문헌 기록이 빈약한 시대건 문헌 기록이 풍성한 시대건 그 어느 시대건 아주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 기록이 빈약한 시대에는 음악 도상 자료 하나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사 연구에 아주 요긴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헌 기록이 풍성한 시대라 하더라도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또는 기록에서 빠뜨린 내용을 상당 부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록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또 당시 음악사 서술에서 도상 자료는 유용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사실적인 주제를 기술하는 정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초창기 한국 음악사에서 연구했던 음악 도상 관련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의 성과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그런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악 도상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상적으로 재현된 그림의 맥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관련을 같이 동원해서 해석 작업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적 경로를 통해서 과거의 지적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지적 환경이 생산해낸 문화 읽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 자료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주변 여러 자료들을 아울러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795년에 만들어진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자료인데요. 의궤라는 것은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그런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일종의 행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행사를 기획한 단계부터 마무리한 단계까지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의궤 자료인데요. 1795년에 만들어진 의궤, 어떤 의궤인지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임금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를 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지금의 수원인 화성으로 가서 행했던 회가변 장면을 그린 궁중 기록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화 한 장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림 자료를 보면 정조임금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또 그의 모친 해경궁 홍씨의 위치는 어디인지, 무대와 객석의 관계, 또 초대 손님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현재 추고 있는 춤이 무엇인지, 앞으로 추게 될 춤의 종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잔치의 규모는 어때했나, 이런 것들이 그림 한 장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말로 풀어내려면 아주 길게 서술해야 가능한 건데요. 이 그림 자료를 보면 그림도 있지만 실제 글로도 풀어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나오는 봉수당 진찬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봉수당은 장소를 말하고요. 이 잔치가 벌어졌던 진찬이라는 것은 잔치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그린 그림이란 의미가 되겠죠. 여기 보면 화면 왼쪽 상단에 정조임금이 앉아 있는데요. 사실은 신분이 높은 존재는 그림에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방석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엎드려서 왕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조임금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지금 그림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물막 발을 쳐서 차단을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 화면의 중앙 좌우에 남성들이 쭉 앉아 있죠. 남자 손님들도 있단 말이죠. 뭐 신료들도 있고 친척들, 해경궁 씨의 친척들, 정조의 친척들, 이런 분들을 다 초대했기 때문에 남성이 한 자리에 있는 경우 여성들은 저렇게 일종의 가림막을 쳐서 시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가림막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해경씨 회가변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릴 때 추는 헌선도 정제라는 춤을 연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헌선도 정제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오래 사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음악 도상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음악사와 음악 도상학의 전개 양상은 어땠는지 짧게 스케치를 했고요. 음악 도상학의 의미, 또 여러 궁중 기록화에 보이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림을 읽을 것인가, 이 서론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음악 도상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